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요즘 너무 정신이 없으시죠? 서울 모빌리티 쇼다 뭐다 해서 저희도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트럼프 관세에서 뭐 25%? 야, 25%가 어딨어. 자동차 산업이 아주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죠. 현대기아, 생각해보면 미국의 4분의 1을 팝니다. 한국 GM은 더 큰 문제예요. 한국 GM은 전체 생산량의 85% 이상 미국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25%면 이거 어떡하나? 아니, 국내 자동차 시장은 관세하고 관계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겠지만 아닙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단 뭐 주가 빠지고 비트코인 빠지고 부동산 빠지면 자동차는 어떻게 사? 당연히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당장 미국에다 차를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현대기아 GM 합쳐서 미국에 대략 한 150만 대 수출했거든요. 근데 그거 못 보내게 되면 차 버립니까? 그거 다른 나라에 보내야죠. 이거 생산은 계속 되고 있잖아. 공장은 막 계속 도는 겁니다. 공장 중간에 잠깐만 스톱 이게 안 팔리니까 이거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계속 생산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다른 나라 보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럼 좋은 거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 물량 부족인 차들, 물량 부족이 해소되게 됩니다. 많은 차들이 물량이 남아돌게 될 거예요. 제조사, 국내 영업본부 입장에서는 와, 차가 남아도네요. 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다 팔아야 된다니 와, 죽을 맛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현대기아, 제네시스, 르노, GM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내수 공급이 과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프로모션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차가 너무 많아서 기존의 차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차를 바꾸라고 해야만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제품의 상품성도 높이고 국내 시장 마케팅에도 힘을 써야 될 텐데요. 그래서 3월에는 신차들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타스만, 토레스 하이브리드, 무쏘 EV, GV60 이렇게 우르르 나왔죠. 이렇게 나온 차들 얼마나 팔렸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차들이 투입되고 이런 차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2024년 3월 판매를 보면요 12만 195대, 2025년 3월을 보면요 12만 3891대, 그러니까 작년 3월하고 비교해서 비슷합니다. 3% 정도 늘었어요. 물론 지난달 2월달은 최악이었으니까 2월달에 비해서는 무려 10%나 늘었다. 오,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판매량이 회복된 거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팔아야 되나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조사별 판매 순위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 브랜드 6위, 가장 못 판 브랜드죠. 쉐보레입니다. 쉐보레 1372대를 팔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의 25% 관세까지 맞게 되면 정말로 발등에 불똥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GM, 쉐보레라고 하면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에 왔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살려줄까? 트럼프 입장에선 미국 기업이고 해외 기업이고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배신자예요. 미국 기업이 왜 거기 가서 생산해? 여기 안에서 생산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 기업이니까 관세 면제해 줄게요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맞으면 똑같이 맞는 거고 안 맞으면 똑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GM과 힘을 합쳐서 관세를 어떻게든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참 이런 날이 오네.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팔리는데 미국에서 트랙스가 29만 대 팔립니다. 트레일블레이저 17만 대 팔려요. 그러니까 연간 47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요즘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수출의 1등 공신까지는 아니지만 한 2등 공신 정도 됩니다. 전체 생산량의 85%를 미국 시장에 파는 거니까 이거 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하필이면 이 차들이 뭐예요? 소형차잖아.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차는 싸서 사는 차인데 여기서 가격이 갑자기 한 1000만 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미국에 파나? 미국에 못 팔죠. 실제로 한국 GM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차 한 대 팔 때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가 된다. 장사꾼 말을 믿을 수 없죠. 장사꾼이 팔수록 저희는 믿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보통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자동차에서 25%라는 건 이건 뻥이 아니야. 진짜로 25%를 보면서 팔면 믿져요. 정말 믿집니다. 그래서 관세가 만약에 25%로 장기화되면 사실상 미국 수출은 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수출을 접으면 85%가 날아가는데 85% 90%가 없어지면 그럼 한국에서 그거 공장 돌릴 수 있어요? 페인트 값은 나오나? 철판 값 그거 어떻게 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쉐보레가 당연히 한국 시장에 더 잘 팔고 더 많이 팔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90%를 미국에 못 팔게 되면 한국 GM 철수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긴 하죠. 왜냐면 GM이 원래 철수로 유명해. 호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다 철수했어요. 철수 안 하더라도 공장문을 걸어 잠궈 그냥 멈춰놓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2018년에 군산공장 문 닫았잖아요. 수익성이 없으면 그냥 가차 없는 게 GM 공장입니다. 이미 부평공장에서는 4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TPS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TPS라는 건 뭐냐면 Temporary Plant Shutdown이라고 해서 공장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GM 군산공장도 TPS를 몇 번 하더니만 결국에는 문을 닫았죠. 그래서 TPS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문 닫을 가능성이 있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GM 근로자가 16,000명이나 되는데 GM이 지금 갑자기 가버리시면 16,000명이 그냥 거리에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GM 노동조합에서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를 방문해서 본사 임원진하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의를 한 결과 어떻게 됐는지 공개는 안 됐는데 본사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요거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다. 어쨌든 저희는 한국 GM 분명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걸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5위는 KGM입니다. 3,208대. 트럼프 관세 뭐 하셨어요? 관세 때리셨구나 하실 수도 있는 정도. 관세 더 때리세요 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KGM입니다. KGM은 미국에나 수출을 한 대도 안 하죠. 유럽에는 좀 합니다. 뭐 중동에 좀 해요. 다른 나라에는 하는데 유독 미국엔 안 해. 미국에는 안전규정이나 뭐나 이런 것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미 벽이 너무 높아. 미국에는 원래 수출을 안 했기 때문에 관세하고 아무 영향이 없고요. 오히려 이거 잘 됐습니다. 중국하고 협력을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4월 1일에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체리차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중대형급 SUV 공동개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거 작년 10월에 플랫폼 라이센스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를 더 구체화시킨 게 바로 이번 협약식이었습니다. 지금 도장 찍어갖고 그거 언제 나오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언제 나와요? 내년에 나와요. SE10이라는 차가 내년까지 개발이 완료돼서 우리 곁에 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준대형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 티고9 이런 차 비슷한 게 되겠죠. 실외 이렇게 생겼고요. 실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라면은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SE10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해서 4월에 도장 찍어서 내년에 나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대단한 스피드죠. 나온다고 했던 F100 어떻게 됐습니까? 나온다고 했던 KR10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지금 뭐 개발 기간 한 5년 끌었나? 5년 동안 나온다 하다가 결국에 못 나오고 요번에 도장 찍은 건 바로 내년에 나온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KGM의 신차 개발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별차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나왔던 신차 액티언 새로 나왔죠. 무쏘 EV 새로 나왔죠. 토레스 하이브리드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에 신차를 3개 내놓은 거야. 그것도 파워트레인도 완전히 다른 차, 디자인도 완전히 다른, 아무튼 그런 차를 우르르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신차를 어떻게든 빠르게 개발해내자라는 게 KGM의 목표인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 있죠, 하이브리드 있죠, 전기차 라인업까지 풀 라인업을 다 갖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KGM은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갖고 있다. 무시할 수가 없는 상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KGM은 방향을 바꾼 거죠. 기존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게 아니야. 우린 중국에서 뭔가 가져와서 빠르게 되는 거 무조건 갖고 와서 이거 갖고 차를 어느 정도 스킬에 끌어올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수출까지 할 거야. 그게 뭐가 나빠? 라는 겁니다. 중국에다가 제대로 차를 기획하고 우리의 손으로 잘 만들어서 해외에 팔면 그것도 수출이잖아.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럴수록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외주라는 게 그래요. 외주라는 게 만들어 오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됩니까? 만약에 가정집 인테리어 같은 거라도 그냥 맡겨놓으면 그냥 제대로 됩니까? 개발세발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요건 뭐 잘못되는 건 없나? 요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지시하고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에다가 뭘 맡겼을 때 어떻게 하면 잘 튜닝하고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플래닝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 부디 잘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4위는 르노코리아입니다. 6,116대. 현대기아 제외하면 르노코리아 정말 잘 나가고 있죠.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노
인도는 주요 수출 차량이 아르카나입니다. 이건 주로 유럽에 수출돼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올해부터 부산 공장에서 폴스타 4를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니까 하반기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 4개월 후부터 폴스타 4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1년에 10,000대씩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폴스타 4가 원래 주력으로 삼았던 시장이 북미 시장입니다. 미국에다 팔려고 했던 차예요. 하필이면 미국이야. 이게 25% 관세를 맞게 되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 시장을 염두에 둬야 되나?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다른 시장을 주력으로 볼 것인가? 이거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3위 브랜드는 제네시스입니다. 1,592대. 제네시스는 원래 그냥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성능 프리미엄 브랜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그마라는 브랜드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우리는 그냥 브랜드 아닙니다. 우리는 퍼포먼스 브랜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서울모터쇼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G90이 등장했는데 G90을 쿠페로 내놨어요. 그리고 컨버터블로 내놨습니다. 디자인 진짜 멋지죠? 이거라면은 하나 갖고 싶은 느낌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컨셉트화하면서 여러 가지로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그 약간의 변화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줘요. G90은 지금 대형차가 어떻게 저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이 들지?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선이 너무 얇고 가늘어. 차가 좀 여리여리한 느낌인데 차가 그러면 안 되죠. 차가 이렇게 빡 이런 느낌이어야지. G90인데 최고의 자동차인데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모터쇼에서 나온 자동차라면 요거라면 괜찮죠. 너무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진짜 현실성도 있고 이대로 양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도 더욱더 스포티한 자동차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르망24시에도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르망24시에 나가는 레이스카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런 거 지금까지 제네시스를 보면 약간 나이 든 분들의 자동차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는 고성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로 폭을 넓혀갈 걸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의 성능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연비입니다. 최다 연비가 리터당 8km, 8km 안 되는 차가 태반이야. 여기다가 만약에 스포티한 엔진을 넣겠다라고 하면 더 연비가 떨어질 거잖아요. 스포티한 거 좋긴 한데 요즘은 연비 좋은 게 대세거든요. BMW M5 같은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오잖아요. 아니 M5가 어떻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와? 기름을 펄펄 태우는 차였는데 그런 차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제네시스가 소수의 마니아들을 위한 차가 되지 않도록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자동차를 잘 만들어 주실 걸로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2위는 기아입니다. 5105대. 1위는 현대네요. 52,498대. 아니 현대와 기아가 2,300대의 박빙으로 현대가 1위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현대 기아 모두 전년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기아는 2%, 현대는 3% 정도 올랐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차가 세계 판매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것보다 더 많이 팔고 더 비싸게 파는 시장이 미국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정말로 관세가 그대로 붙게 된다면 현대기아 평균 1,225만 원이 관세로 부과될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야, 이걸 내면서 사는 소비자들이 있을까? 아무리 소렌토 산타페가 마음에 들어도 소렌토 산타페에다가 1,200만 원 웃돈 주세요? 라고 하면 살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전문가들이란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세금이라는 거 소비자가 내는 거고 차를 파는 사람이 뭐 세금 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에서 고스란히 1,250만 원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현대차 사장 호세 무뇨스가 서울모터쇼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당장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죠. 왜냐면 관세 25%나 되는데 이걸 현대가 다 흡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호선 기아 사장은 가격 인상? 그런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몇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슈퍼연 301조 기억나요? 그때 당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라든지 무슨 복제 카피약 같은 거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제너릭이라고 해서 진짜로 풀려있는 약을 카피한 게 아니고 특허가 걸려있는 약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먹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 89년쯤 그쯤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다 깨면 맨날 TV에서 슈퍼 300일조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에서 경고 대상을 딱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경고하고 1년 만에 그걸 풀어준 적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2018년에는 월풀이 우리나라 세탁기들에 대해서 막 덤핑이라면서 우리나라 세탁기들의 반덤핑 과세해주세요, 관세 때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때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를 때렸냐? 120만 대까지는 20%, 이후부터는 50%를 때렸습니다. 정말 웃긴 건 120만 대를 어떤 식으로 120만 대인지 알아요? 회사마다 120만 대일 것 같죠? 아닙니다. 미국 전체에 수입되는 세탁기를 전체를 놓고 120만 대까지. 그러니까 먼저 수입되는 세탁기는 20%야. 근데 120만 대 차고 나서 그때부터 수입되는 세탁기는 50% 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LG랑 삼성이 어떻게든 관세 시작되는 2월에 넣으려고 그걸 막 보냈습니다. 20%면 받을만하네 하면서 20% 관세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게 잘 되나? 미국이 900만 대 수입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120만 대 금방 차는 거지. 그래서 이거 50% 관세로 가야 되는데 그거 버틸 수 있습니까? 50%안 되죠. 당연히 우리 50%를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50% 너네가 더 내세요 하고 미국 소비자들한테 50% 가격을 올렸을까? 아닙니다. 못 올렸어요. 미국에서 세탁기 가격은 얼마 올랐나? 1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팝니다. 30-40% 내가 손해봐도 그래도 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LG삼성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LG삼성을 사는 거지, LG삼성이 갑자기 한 1년 쉬어,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안 나와, 그러면은 LG삼성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대중 브랜드는 판매 끊기면 이미지에 너무나 악영향이 생겨. 게다가 대중 브랜드는 딜러십이라는 곳에서 그걸 수리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브랜드가 안 들어가면 딜러십 자체도 문을 닫습니다. 그럼 수리를 할 수가 없어. 그 브랜드는 완전히 돌아서게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도 계속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약에 자동차가 1년 쉬어? 1년 쉬면은 그럼 딜러십들 다 망하고 기존에 현대기아 차 탔던 사람들은 뭐야 이거 자동차 샀더니 서비스 센터도 없어지네, 이제 다시는 한국차 안 사, 이렇게 됩니다. 미치더라도 팔 수밖에 없다. 일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관세를 어쨌든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탁기 어떻게 됐냐고, 미국 내 세탁기 공장을 지었죠.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세탁기 수출은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월풀이 관세 폭탄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월풀이 관세 폭탄 때려줬더니만 당시 매출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서 LG삼성 자리를 좀 차지하나 했는데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도 못했어. 어차피 생산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LG삼성을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다시 판매량이 원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월풀은 다시 20% 됐고, 삼성, LG 미국에서 생산해서 각각 18%, 20%로 거의 비슷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다지 없다. 결국엔 상품성이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못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악영향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자리 없어지고 GDP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LG삼성은 미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서 벌어들인 돈 한 해에 20억 달러, 3조 정도를 매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환류라고 하는데, 환류를 해와서 한국에서 다시 마케팅하고 개발에 재투자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늘어났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도 훨씬 더 안정적이죠. 미국에서 갑자기 관세 때린다 그래도 지금 세탁기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LG 삼성 노사 할 것 없이 그때 당시 미국의 공장 짓기를 참 잘했다, 다행이다 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좋죠. 생산직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연구직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더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죠. 미국 같은 데에서 연구를 합니다. 미국에서 브레인이 있어서 개발도상국 같은데, 대한민국 같은 데에서 손으로 뭐 이렇게 만들게 했잖아요. 나이키 신발 같은 거 미국에서 디자인 촥촥촥 해갖고 탁 보내면 우리나라에서 그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딱 만들어 줬죠. 옛날 같으면 머리가 저쪽에 있고 우리가 생산이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머리고 반대로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1차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래서 거기 공장에서 걷어들인 수익으로 우리가 더 고차원적인 일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관세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기아도 그만큼 대비를 잘 해놨다. 얼마 전에 공장 준공식 저 갔다 왔잖아요. 정의선 형님의 성견 지명이었나? 의선이 형 내 이 정도 할 줄 알았어 내가. 역시 훌륭합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의 메인 코너 2025년 3월 자동차 판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상용 차가 워낙 다양하게 등장하기도 했잖아요. 기아 PV5 같은 차도 이제 중요 차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상용차도 함께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67위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한 대. 66위 쉐보레 타오 한 대. 이 차들은 홈페이지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영업사원분께 물어봐도 혹시 쉐보레 트래버스 살 수 있나요? 하면 그런 차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대씩 계속 등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창고 같은데 이렇게 박혀 있었나봐요. 자, 65위 KGM 코란도 EV입니다. 3대. 64위 제네시스 GV60입니다. 6대. 이 차들은 지금 단종된 차도 아니거든요. 있는 차인데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죠.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했는데 이게 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페이스리프트 차는 아직 판매 시작을 안 한 것 같고 기존 GV60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공개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시승 행사도 안 하고 팔기 시작도 안 했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GV60이 아무래도 좀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 차를 제대로 페이스리프트 한 것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아마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법을 더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3위는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13대. 62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61위는 르노 코리아 SM6 30대네요. 60위 르노 마스터입니다. 32대입니다. 르노 마스터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입니다. 소형 경상용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유럽에서의 경상용 차가 어떻게 되는지 선진 경상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팔려? 지금 포터 봉고하고 이거하고 생각해보면 포터 봉고에 비해서 이게 못한 게 뭐야? 얘는 점프가 아니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걸어서 나올 수 있고 지금 어차피 포터 봉고 여러분들 사시면 뒤에 이렇게 오픈베드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뒤에 탑차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 안에 짐 실는데 근데 왜 지금 포터봉고를 타시죠? 르노 마스터 안 타고? 자동 변속기가 없어서 나 같으면 자동 변속기 어떻게든 만들어서 넣어갖고 팔겠다. 예전에 대구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르노 마스터를 가지고서 전동화 개조해주겠다. 한국을 르노 마스터 전동화 개조 기지로 써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르노면 그거 하겠다. 그거 왜 안 해? 지금 전동화만 해도 이거 엄청나게 많이 팔릴 거거든요. 포터 EV, 봉고 EV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동차로 충분히 좋은데 사실 르노는 이 르노 마스터를 어떻게든 되살려야 된다. 르노 안에서도 이렇게 파가 좀 갈라져 있죠. LCV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승용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승용을 담당하는 조직이 꽉 잡고 있죠. LCV는 그냥 약간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고 있는데 요거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9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39대. 이거 팔기 쉽지 않은 차죠. 그래도 조금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장하다. 지난달에는 100대도 넘게 팔았었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이제 아이오닉 6N도 나오죠. 뒷모양이 살짝 티저로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멋지죠. 사실 아이오닉 6N 라인을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 새롭게 공개된 차 이거 아마도 아이오닉 6N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게 아닌가 싶어요. 5N도 굉장히 좋지만 5N은 SUV 느낌이 강합니다. SUV가 고성능이면 사실 조금 이걸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반떼 N에 비해서 코나9이 훨씬 안 팔리는 걸 생각해보면 그러면 5N보다 6N이 훨씬 더 잘 팔릴 수 있는 자동차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58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41대. 57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79대. 좋은 차죠. 타보면 언제나 만족스러운 자동차입니다. 요거 다시 사야 되나? 56위는 기아 타스만입니다. 96대. 타스만의 첫 번째 판매량이 나왔죠. 한 달 내내 판매된 판매량이 아니고 저희가 얼마 전에 타본 시승차 요거를 등록한 대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 출고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4월 중순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텐데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타스만 괜찮죠? 3,700만 원대라니까? 타스만 좋겠네. 55위는 KGM 넥스턴입니다. 105대.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분위기가 살짝 있죠. 차가 좀 높고 거대하고 뭔가 있어빌리티가 좀 있어. KGM 넥스턴은 요즘도 가끔가다 길에서 보면 예쁘죠? 테일램프 예쁘잖아요? 앞에 프론트 마스크 예쁘죠? 실내는 조금 독특한데 나쁘지 않다. 54위는 현대 ST1입니다. 109대. 상용차죠? 뒤에 냉동을 붙일 수도 있고 트럭을 붙일 수도 있고 오픈 트럭도 되고
이렇게 클로즈드 트럭도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휠체어 억세스가 가능한 자동차 R1이라는 자동차도 나왔습니다. ST1을 기반으로 해서 저상화를 더했고요. 휠체어가 옆문으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차입니다. ST1이 높긴 높아요. 그래서 각도가 조금 있는데 이걸 조금만 더 낮출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진을 좀 잘못 찍었네. 사진을 인도의 옆에다가 붙여서 인도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걸로 했다면 이 각도가 이렇게 가팔라 보이지 않을 텐데, 혹시 휠체어 밀어보셨어요? 성인 남자가 탄 상태에서 휠체어를 밀어서 이 각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각도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각도면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휠체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앞이 들려서 뒤로 넘어가는 거야.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사진 찍을 때 이걸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야지. 이거 안 해보고 지금 찍으면 어떡해. ST1은 보조금을 1,500만원을 받고도 4,200만원이면 조금 비싼 것 같긴 하다. 이거보다 적어도 한 300만원은 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0만원을 못 빼나? 빼려면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53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144대. 52위는 기아 EV9입니다. 202대. EV9 가격 내렸잖아요. 480만원이나 내렸는데 요거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격 내렸고 여러가지로 상품성도 개선됐으니까 매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0만원 내렸으면 이제 살만하지. 51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입니다. 217대. 전달 대비 140대가 늘었어요. 이거 풀옵션이 1억이 넘는 차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차인데 217대면 오우 많이 팔렸죠. 괜찮습니다. 게다가 지금 롱휠 베이스가 돼서 실내도 넓어졌고 전동 도어도 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찡 이렇게 열리고 닫혀요. 너무 좋죠? 50위는 기아 K9입니다. 226대. 49위는 KGM 무쏘 칸입니다. 232대. 아니 무쏘 칸이란 자동차는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라는 분들이 대반이실 거예요. 90%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무쏘 칸이 아니고 렉스턴 스포츠 칸이었던 자동차인데 이름만 무쏘 칸으로 바꿨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요 세 개 단어 중에서 하나를 뺐어야 됐다면 칸을 뺐어야지. 칸이 뭡니까? 칸이 몽골의 왕이야. 징기스칸이야.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칸이 뭐라고 지금 칸을 여기다 갖다 붙이죠? 게다가 스포츠칸은 경향신문의 스포츠지 이름이야. 경향신문의 스포츠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렉스턴 스포츠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칸이란 말은 좀 뺐으면 좋겠어. 제발 좀. 뭐 일단 무쏘칸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 복잡해졌죠. 무쏘 EV는 이런 차입니다. 무쏘 칸은 이런 차죠. 무쏘 스포츠는 이런 차입니다. 이름이 완전 꼬였어. 그전에는 스포츠자를 붙이면 픽업 트럭이었어요. 이제는 무쏘라는 이름을 붙이면 픽업 트럭입니다. 그래서 무쏘라는 픽업 트럭 브랜드가 따로 있고 무쏘의 하위 이름을 EV, 스포츠, 칸 이렇게 세 가지의 차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니 전동화 안 할 거예요? 무쏘 스포츠를 전동하면 어떻게 되나? 무쏘 스포츠 EV가 돼? 아니 그것도 무쏘 EV가 되나? 무쏘 EV 이미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거야? 가뜩이나 복잡한 자동차 업계인데 지금 이름부터 헤매고 있는 느낌이 확 들죠? KGM 지금 더 꼬이기 전에 일단 지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 SE10 나오고 무슨 차 나오고 이러면 도대체 어떡할 건가? 48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입니다. 237대. 전달 대비 146대 늘었네요. 상당히 비싼 차인데 이 정도면 상당합니다. 47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259대. 46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279대. 작년 3월하고 비교했을 때 1100대가 넘게 빠졌어요. 야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45위는 KGM 무쏘 스포츠입니다. 279대. 무쏘 칸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넥스턴 스포츠 바로 그 차의 이름만 바꾼 겁니다. 44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296대.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넥소의 신형을 공개했잖아요. 실내외 디자인 훨씬 멋지다는 평이고요. 모터도 204마력으로 훨씬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실내외에 V2L이 각각 들어가는데요. 실외 V2L이 재밌죠? 요거 보면 그냥 220V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어. 요거 되게 아이디어 좋죠.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혹시라도 구형 넥소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금 기다리세요. 신형 넥소가 얼마에 나오는지 가격을 좀 보고 정식으로 출시되는 것도 보고 구매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넥소는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만 무려 2,250만원이나 됩니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하면 3,600만원 정도 되는 차예요. 그래서 실 구매가가 4천만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차거든요.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3위는 KGM 액티언입니다. 310대.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토레스와 너무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사람들이 새로운 신차로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도 신차 효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상당히 저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위는 르노 아르카나입니다. 375대. 1.3L 가솔린 터보가 삭제됐습니다. 1.6L 하이브리드, 1.6L 자연흡기만 판매되고 있어요. 판매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르노 아르카나는 얼마 전까지 생산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연식 변경을 한 모델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거보단 많이 팔리겠죠? 41위는 KGM 티볼리입니다. 390대. 40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446대. 39위는 르노 QM6입니다. 484대. 그랑콜레오스가 나왔는데 QM6가 아직도 팔린다니 신기합니다. 아마도 LPG 덕분이겠죠? QM6는 대부분이 LPG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가 그다지 없는데 QM6가 그런 차량으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8위는 KGM 무쏘 EV입니다. 526대. 무쏘 EV 첫 번째 판매량이 드디어 나오게 됐네요. 전기 승용 픽업 트럭 시장이 지금 완전 무주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을 먼저 잘 선점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스만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타스만으로 갈아타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는데, 타스만은 전기차가 아니잖아. 타스만 가솔린이니까 실용성을 놓고 봤을 때는 무쏘 EV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운영비가 싸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괜찮잖아요. 37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558대. 이번에 서울모터쇼에서 보니까 아이오닉 6 신형이 훨씬 예뻐졌습니다. 이거라면은 이제 고민해 볼 만한 자동차가 됐다. 고성능 N모델도 곧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더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36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559대. 와, G90이 이렇게나 많이 팔리나요? 35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579대. 34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583대. 베뉴 간만에 판매량이 꽤 증가했고요. 그리고 연식 변경도 이번에 했습니다. 연식 변경을 하면서 바뀐 점은 좀 낮은 트림이 나와서 시작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베뉴를 정말로 더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페이스리프트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죠. 7년째 페이스리프트 없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계속 팔겠다는 의지가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33위는 현대 아이오닉 9입니다. 784대. 사실상 이번 달 판매량이 본격적인 첫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매량은 EV9의 한 3.5배 정도 되고 있네요. 야, 이거 상당히 잘 팔린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새로운 자동차, 게다가 판매 시작 가격이 6천만원대라고 하니까 이것도 공격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외관을 보면 미끈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레이징 확실히 되고 디자인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든 면에서 팰리세이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32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840대. 31위는 기아 봉고3 EV입니다. 877대. 30위는 현대 포터2 일렉트릭입니다. 986대. 29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1058대. 토레스 판매량은 지난달 대비 무려 82%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 토레스가 기존에 2,800만원대였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3,10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300만원밖에 안 나는데 연비는 훨씬 좋죠. 주행 감각 훨씬 좋다는 평입니다. 모터가 두 개 있어서 그래서 현대기아 같은 그런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부드럽고 훨씬 조용하다. 저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시승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시승해보면 아마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KGM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하이브리드를 내놓을 수 있었는가. 중국 BYD하고 협업을 통해서 1년 만에 하이브리드를 내놓게 됐는데, 혹시 앞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할 것 없이 계속 1년마다 하나씩 나오게 되면 막강하다. 이거는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높은 취향, 방향성, 자동차를 내다보는 이런 기획력, 이런 것들과 중국의 뭐든 빠르게 내는 이런 것들과 이렇게 잘 결합하면 KGM의 미래는 어쩌면 굉장히 밝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토레스가 이렇게 80%나 판매가 증가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액티언은 더 비싸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없어. 아니, 하이브리드를 넣을 거였으면 토레스에 넣지 말고 액티언에 넣었어야지. 그래야지 더 비싼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고, 약간 액티언의 뒷모양 보면 하이브리드 같이 생겼잖아. 여기다 먼저 넣었어야지. 참 안타깝네요. 28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090대. 27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1097대. 26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147대. 이것 또한 하이브리드 차죠. 25위는 기아 EV6입니다. 1163대. EV6는 페이스리프트하고서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위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1185대. 현대차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만 더 올라와줬으면 좋았겠다. 요즘은 무엇보다 저렴한 전기차가 대세죠. 더 많은 저렴한 전기차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3위는 기아 레이 EV입니다. 1209대. 어떻게 레이 EV가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더 많이 팔리죠? 자, 22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2423대. 21위는 기아 봉고 3입니다. 2542대. 역시 경상용차 인기는 대단합니다. 디젤 모델 사라지고 LPG 모델만 있는데도 여전히 이런 판매를 기록하고 있네요. 20위는 기아 K8입니다. 2704대. 19위는 기아 K5입니다. 2863대. 18위는 제네시스 GV70이네요. 17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16위는 기아 EV3입니다. 3032대. 와, 놀라운 게 기아 EV3 판매량이 이게 어느 정도 되다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량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는 무려 34% 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전기차였던 거죠. 저렴하고 SUV고 디자인 예쁘고, 그리고 모카가 샀고, 모카가 샀으니까 다들 저게 답인가? 라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EV4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는데 이거는 어떤 반응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저희 회사의 기용 PD님도 EV4를 하나 구입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저희 모카에서 또 PD님이 타시니까 EV4도 상당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5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375대. 14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632대. 13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717대. 사실 스타리아는 국내에서 꾸준히 10위권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인기 차종이죠. 요걸 전기차로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출력이 조금 아쉽고 조금 시끄럽고 못생겼다고? 아니 뭐 못생긴 것까지는 아니죠. 나름대로 뭐 독특하고 좋잖아요. 저는 좀 개성있게 생겨서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런 거 아쉽다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동차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아 PV5가 곧 나옵니다. 아마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이 나온다면 요거 만만치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4천만원? 이면 좋겠다. 3,990만원에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LG전자라든지 다양한 업체들하고 협업해서 특장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하여간 저는 자동차 종류가 많아지고 다양한 자동차들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그게 무엇보다 좋은 것 같아요. 12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4,536대. 11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4,588대. 소나타 이렇게까지 많이 팔리게 되네요. 소나타는 당연히 택시를 포함한 겁니다. 중국산 소나타가 지금 택시로 등장하게 되면서 소나타 전체의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샀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나타 택시로 많이 거리에 돌아다니고 나니까 저게 멋있는 거였네 라면서들 다들 자가용으로도 더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K5는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K5는 2800대, 그러니까 K5보다 거의 2000대 더 많이 팔린 거예요.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자, 다음은 2025년 3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탑 10입니다. 10위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4620대. 기대보다는 좀 적게 팔렸네요. 전달 대비해서는 893대 늘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지난달에 좀 적게 팔렸는데 그건 한 달 풀로 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달 풀로 팔면 1등 할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었네요. 아니 계약은 지금 45,000대를 계약했다고 했는데 4,600대면 이거 좀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여튼 뭐 생산이 초기에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4월부터는 하이브리드도 나온다고 하니까 하이브리드까지 나오게 되면 아마도 금방 판매 대수 1만 대 돌파 기대해 봅니다. 9위는 현대 포터2입니다. 4667대. 역시 대한민국은 포터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포드 F150이 픽업 트럭으로 인기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포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F150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정말 잘 팔리고 있죠. 가격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포터 좀 못 팔게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포터 너무 위험하고 사고 나면은 너무 많이 다치고 이런 것들 좀 어떻게든 좀 해줘야지. 충돌안전 테스트하면 100점 100패예요. 다리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런 차를 어떻게 계속 파나?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충돌 테스트를 면제해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들 그러면 탈차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그럼 소상공인들한테 보조금을 줘. 보조금을 줘서 더 안전한 차를 탈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위험한 차를 그냥 타시라고 합니까? 그게 어떻게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어. 아니 뭐 현대기아를 위해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 최소한 소상공인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아야지. 안전을 위해서 포터봉고 빠르게 금지시켜줘야 됩니다. 개발도상국에나 있는 차인데 지금 해외 나가면 어디에도 없는 차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직도 탑10에 올라가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창피하잖아. 8위는 르노 그랑콜레오스입니다. 5195대. 그랑콜레오스 2월 대비 무려 1000대 이상 25%가 늘었습니다. 와.
대박이죠. 폴스타4 생산을 위해서 잠깐 멈췄던 생산이 이제야 정상화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올라오게 되면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게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르노, 이번 달에는 그랑콜레오스 느와르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단 999대만 내놓는다고 해서 또 화제죠. 프랑스 기업이다 보니까 한정판에 대해서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외관을 꾸미고 옵션을 추가해서 더욱더 끝판왕차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르노 이렇게 앞장서서 다양성을 내주고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7위 기아 셀토스입니다. 5351대, 전달 대비 587대 더 팔았습니다. 10% 넘게 늘어난 거죠. 신형 셀토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거 올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뭐야 기아차 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 기아에서 올해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언론사에서 이게 올해 나온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올해 안 나오게 됐네, 기아가 뭔가 밀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 아닌가. 6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5591대. 디자인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나쁘지 않아 라고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 3월보다는 한 2200대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아마도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라올 겁니다. 미국 수출을 못하게 되고 국내에다 팔아야 되니까 아마도 뭐라도 하게 되겠죠. 자, 5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6211대. 그랜저가 올해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올 연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서 지금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판매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랜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지만 지금 4천만 원이 넘는 고급차인데 1년 반 동안 내내 1위 하다가 지금 2년 반 돼 있는데 여전히 5위권 안에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잘 팔리는 거죠. 많은 소비자들이 디자인 마음에 든다 라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자기의 취향이 모두의 취향, 아니면 자기 주변의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여러분 주변 분들의 취향이 모두의 취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자꾸만 생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체 소비자들을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그 무리에 속해 있고, 정말 마음에 든다 라는 분들은 또 따로 무리가 있는 겁니다. 저걸 무슨 차라고 사? 아니 이렇게 멋있는 걸 뭐가 이상하다고 해? 이렇게 서로들 엇갈리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랜저 역시나 잘 팔리는 자동차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100만원의 재고 할인이 있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대기가 굉장히 줄어서 이제는 2주 정도면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 최고의 인기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프리미엄 세단 중에는 확실히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인기차종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4위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617대. 스포티지는 지금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형제차 투싼이 4500대인데 그보다 훨씬 많이 팔았네요. 대체 스포티지는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 우선 디자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속기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8단 자동 변속기를 넣고 현대차는 7단 DCT를 넣었다는 거, 이 차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는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혁신적인 자동차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스포티지 신차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가솔린 모델은 이제 완전히 단종하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만 출시한다고 하네요. 역시 기아는 멈추지 않는 회사다. 3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6750대. 아반떼는 2월하고 비교했을 때 647대나 더 팔았습니다. 근데 살짝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현대가 미국에서 가장 잘 파는 차가 바로 아반떼잖아요. 아반떼가 정말 의미 있는 자동차인데 알고 보면 이 차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보내고 있는 차예요. 아니 아반떼는 원래 미국 생산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꼬였어. 왜냐면 트럼프가 1기 때 한미 FTA를 개정해서 픽업 트럭에 25% 관세를 매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준비하고 있었던 차, 한국에서 만든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를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25% 맞고서 어떻게 수출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산타크루즈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투싼도 같이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하게 된 거죠. 산타크루즈가 가는데 투싼이 왜 갑니까? 산타크루즈랑 투싼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차입니다. 거의 70-80%가 같은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싼 라인에서 조금만 바꾸면 산타크루즈고 조금만 바꾸면 투싼인 거예요. 산타크루즈를 거기서 생산하려면 투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싼 투싼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저렴한 아반떼를 한국에서 생산하자 해서 아반떼를 한국 생산으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조치한 게 2021년입니다. 트럼프 1기 끝나고서
바로 아반떼를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모든 수입차의 관세를 동일하게 25%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반떼가 미국에서 얼마입니까? 무려 3,25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 25%를 그대로 올린다고 치면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4천만 원에 살 수 있을까 아반떼를? 아반떼 미국에서 라인을 증설하는 거 이거 금방 되지 않겠죠. 안정화되려면 1년은 걸릴 겁니다. 1년을 그냥 안 팔고 기다려야 되나? 10만 대를 관세를 우리가 반영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 물량을 소화해주기도 쉽지 않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1155대. 전달보다 1000대 이상 증가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소렌토 1분기 당연히 1등이고요. 이 정도 추세라면 올해 1등도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에 하이브리드가 무려 6937대. 하이브리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새로운 하이브리드도 준비 중인데요.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늘려갈 텐데 그게 나오고 나면 아마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모터가 답인 것 같아. 지금 하이브리드 다 바꿔야 돼요. 2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7710대. 2월하고 판매량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기가 정말 계속되고 있고요. 대적할 상대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위, 2위 판매 대수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지금 뭐 소렌토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차들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가 상당한데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를 위해서 10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차들 수요 많은 만큼 더 많이 생산해야죠. 한국에 왜 카니발, 소렌토 같은 차가 카니발, 소렌토밖에 없습니까? 더 많은 차가 있어야죠. KGM 뭐 하고 있어요? 르노 코리아 뭐 하고 있습니까? 왜 7인승 차가 하나도 없고 왜 MPV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해외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차들이 많잖아요. 좀 비슷한 종류의 차들이 여러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더 좋은 차를 만들고 더 치열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뻔한가?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차종이 나와서 소비자들 모두의 선택권을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